예, 안녕들 하십니까?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어, 복된 예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떠한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그 경륜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섭리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훈 장로님 한국에 또 매번 잘 다녀오셨고 이렇게 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절절히 구절구절마다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급변하는 이 시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주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들어와 참 정말 어지럽게 일주일을 지나고 아직도 어지러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말씀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더욱더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크네요. 이해하시고 오렌지 이곳에 어머님 가까이 계신 곳을 이사 와서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돼서 저희들에게는 참 축복이 되지만 좀 정리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 제가 제목을 유예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글쎄요, 좀 이제 유예하게 되면 뭐 법적으로 집행유예 뭐 이런 그런 그 말이 저에게는 떠오르는데, 유예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의 간증 비슷하게 저에게 삶에 있어서 있었던 경험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유해의 축복이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풀이하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뜻이 있겠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이 먹었나요? 먹었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또 따라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 죽지 않았죠? 930년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었죠. 저는 이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유예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재림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좀 생소한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자체가 유예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말
이 유예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예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유예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훨씬 넘었네요. 제가 군에 들어가서 기갑부대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군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군에서는 기갑부대, 탱크부대가 조금 틀립니다. 기갑부대 하게 되면 옛날 미국의 기병대가 전신인데 캐벌이라고 부르죠. 기갑부대는 이제 좀 다른 탱크 부대하고 또 수색대하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부대고, 탱크 부대 하게 되면 탱크만 주력으로 있는 부대죠. 제가 기갑부대에서 텍사스에 있는 엘파소 지역에 포트 블리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갑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주 저희들이 훈련을 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 사막에서 기동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전 대대가 나가서 기동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소대 선임하사로서 제 휘하에는 탱크 4대와 장갑차 5대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갑차 그 부대에 조장이 있고 탱크 조장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위에 전체를 지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항상 나가서 움직이다 보게 되면 원치 않게도 탱크나 장갑차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일단 내 탱크에 있게 되면 내 탱크가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고쳐야 되고, 근데도 우리 탱크병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될 경우에는 중대 정비소로 끌고 가서, 그 중대에 있는 정비소가 사막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중대 또 정비 기술병들이 또 고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고칠 수 없게 또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대가 정비창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대 정비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대대 정비 좀 더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고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기동 훈련을 하던 중에 탱크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고칠 수가 없어서 중대의 정비 장소로 끌고 가는 그 탱크가 와서 끌고 그곳에 가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움직여야 되고 정비 받아야 되는 그 탱크는 그 정비창에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그 정비창으로 가 있던 친구 중에 한 병사가 권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탱크병들은 지금은 좀 편제가 틀려서 보병들도 권총을 차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보병들에게는 권총이 지급되지 않았고 M16 소총으로 주로 있었고, 탱크병들에게는 이제 무반동총 탱크 안에 있는 기관총이 있고 또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비창으로 갔던 이 탱크 대원이 그 권총 칩을 다 정비하는데 도와줘야 되니까, 정비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그것을 탱크 위에다 놓고 정비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권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고가 올라오고 또
부대에 있는 CID에 연락이 가고, 군인이 총기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소대를 비롯해서 중대장, 대대장까지.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샅샅이 그 정비창 전체를 돌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CID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찾는 일을 하는데, 아, 군인이 총을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큰 그 책임을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명령이 내려와서 저와 저희 그 소대장과 또 중대 인사계와 중대장과 또 그 총기를 잃어버린 친구가 그 당시에 햄튼 상병이었는데, 햄튼 상병과 함께 대대장이 그 사막에 텐트를 쳐놓고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대대장께서 저희들 지휘관들부터 먼저 들어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대대장에 인사하고 이제 텐트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햄튼 상병에게 들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햄튼 상병이 텐트 안에 들어와서 대대장께 신고를 하고 대대장의 명령을 듣습니다. 대대장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됐느냐, 자초지종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햄튼 상병이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탱크를 기동훈련을 하다 탱크가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어서 중대 정비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정비를 하면서 그 정비병들을 돕고 할 적에 그 권총띠를 빼서 탱크 위에다 놓고 돕고 한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권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께서 너 이 권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죄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죄인 것을 제가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가서 기다려라, 중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햄튼이 격리를 하고 나가서 바깥에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대장이 저희들을 보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뭐 중대장이나 중대 선임하사가 중대 인사계 같은 분들은 뭐 햄튼하고 알기는 알지만 햄튼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제가 이제 소대 선임하사로서 항상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러한 병사였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이제 집중된 그 대대장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대대장님, 이 군인으로서 총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그 잘못이지만, 저는 저 햄튼 상병의 앞길을 생각할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얘기해보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탱크가 4대가 있는데 장갑차 5대고 탱크 4대의 조장이 그 당시에 햄튼이었습니다. 상병이었습니다. 보통 그 자리는 하사가 하는 자리인데, 하사나 중사가 하는 자리인데,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굉장히 군인들이 딸리고 없었기 때문에 햄튼 상병이 햄튼 상병보다도 고참이 있었지만 햄튼 상병이 굉장히 책임이 강하고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햄튼 상병에게 그 탱크 4대의 조장의 역할을 맡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대대장님께 정말 이렇게 훌륭한 군인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권총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햄튼 상병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대장이 햄튼을 불러 오라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권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발견이 어디서 됐냐 하게 되면 엘파소 시내에 한국말로 전당포, 파운샵이라고 하죠. 여기서 파운샵. 전당포에서 그게 권총을 찾았습니다. CID에서 연결이 다 돼 있어가지고 아마 CID나 경찰들은 그러한 기관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뒤따라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중대 정비창에서 정비원으로 있던 한 친구가 정비를 하면서 햄튼을 도와서 그 탱크를 정비를 하면서 그 총을 훔쳐서 전당포에다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 쓴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보고가 돼가지고 발견이 되고 그래서 권총은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권총을 잃어버린 햄튼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대장이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햄튼 상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대대장께서 참 우리가 문제가 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깐 저도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햄튼 상병과 함께 그곳에 있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다시 중대 인사계가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햄튼 상병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햄튼 상병이 들어와서 대대장에게 격려를 하고 이제는 그 어떠한 조치를 받는가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대대장께서 벌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센텐스를 읽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언제 햄튼 상병이 45 구경 권총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벌칙을 내린다. 첫째, 1계급 강등. 둘째, 감봉 반달치 월급 4개월. 그리고 45일 동안의 출입 금지, 외박 금지, 결혼한 친구였지만 외박 금지, 그리고 45일 동안 엑스트라 듀티,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밤에 남아서 몇 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은 대대장으로서 일반 사병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서 있으면서 그 대대장이 읽어가는 그 형량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햄튼 상병이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었는데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저렇게 대대장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대장님께 호소하고 햄튼 상병이 어떠한 군인이었는가. 그런데 이제는 햄튼 상병의 앞길은 완전히 막혀버리는, 왜냐하면 햄튼 상병은 앞으로 직업 군인으로서의 길을 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러한 젊은이였거든요. 강등의 감봉의 또 출입금지의 모든 것을 최고 형량으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대대장을 바라보고 중대장과 인사계님은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안에서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더니 햄튼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대대장께서, 그런데 이 벌칙이 쓰여져 있는 이 서류는 suspended, 직접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밑에 근무하는 동안 아니면 내가 너의 상관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서류가 내 금고에 들어 있다가 내가 떠나는 날 아니면 네가 떠나는 날 내가 이것을 파쇄할 것이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햄튼도 굉장히 기뻤겠죠? 그 엄청난 강등의 감봉에 정말 또 일을 더 해야 되는, 또 집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는데, 대대장께서는 이 햄튼 상병이 훌륭한 군인이었던 것, 잠깐 실수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대장이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집행유예가 되는 것이겠죠? 법적인 용어를 따진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햄튼이 용서를 받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는 그러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햄튼과 같이 정말 유해의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햄튼 상병은 그때까지 충실히 근무했던 것과 더 이상으로 더 열심히 또 근무를 하고 무사히 대대장께서 제가 그 부대를 떠났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먼저 떠나셨는지 햄튼이 먼저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햄튼 상병이 훌륭하게 자기의 본분을 감당을 하고 그 집행유예를 다 지남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훌륭하게 또 군대 생활을 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정말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아무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죠. 우리는 생애에 살아오면서 쌓인 것이 죄의 업적밖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 유예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 유예의 축복, 이 주어진 이 유예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성령님의 호소하시는 그 간절한 음성을 우리가 정말 듣고 감동을 얻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유예의 시간에 이 유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443장 다 같이